안녕하세요. HLB의 글로벌 항암제 아필리아가 독일에서 시판을 개시한다고 합니다. 시판을 개시했다는 것은 판매를 시작했다는 뜻이니까 매출이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아필리아의 유럽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독일에서 시작했고요. 독일을 시작으로 이어서 영국, 스위스 등에서 연이어 판매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HLB의 사업보고서에 들어오면 아필리아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찾아볼 수 있는데요. 먼저 특허에 대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물의 난용성인 제약학적 활성 물질의 투여를 위한 약물 전달 시스템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파클리탁셀은 물에 잘 안 녹죠. 그래서 다른 물질과 함께 투여를 하던가 아필리아처럼 계량 신약을 만들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이 특허를 바라보면 이해가 됩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 EMA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역시 아필리아에 대한 정보를 조금 더 볼 수 있는데요. 파클리탁셀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파클리탁셀의 계량 신약이 아필리아입니다. 그리고 프로덕트 디테일에 내려오면 여기 네임은 아필리아로 되어 있고 액티브 서브스턴스가 파클리탁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액티브 서브스턴스를 번역하면 활성 물질이죠. 그리고 HLB 특허를 다시 보면 활성 물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조금 더 친숙해졌죠. 요 활성물질이라는 것을 HLB 사업보고서에서만 처음 보면은 굉장히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여러가지 배경 지식을 가지고 보면 훨씬 편하게 다가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활성물질이란 바로 여기서 말하는 파클리탁셀을 말하는 거죠. 활성물질을 영어로 말하면 Active Substance입니다. 그러니까 단어를 치환해서 이야기해보자면 파클리탁셀의 투여를 위한 약물 전달 시스템이라고 재진술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알고 있듯이 파클리탁셀은 물의 난용성이죠. 그래서 다시 읽어보면 물의 난용성인 제약학적 활성물질의 투여를 위한 약물 전달 시스템. 다시 말하면 물의 난용성인 파클리탁셀의 투여를 위한 약물 전달 시스템으로 쉽게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더 잘 이해하라고 여기에 파클리탁셀 등이라고 적어 놓은 걸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추가적으로 조금 더 이해해 볼 수 있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의 페이퍼를 이어서 볼 건데요. 기업이 사업을 하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함이고 주식 투자자가 주식을 사는 이유는 역시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HLB는 기업이죠. 사업을 해서 돈을 벌기 위한 주체고요. 저와 여러분은 주식 투자자죠. 역시 주식을 사서 돈을 벌기 위함입니다. 결국 궁극적인 목적은 똑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업이 조금 더 똑똑할까? 개인이 조금 더 똑똑할까? 아무래도 기업이 조금 더 똑똑하겠죠. 왜냐하면 집단 지성이니까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글로벌 대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는 다른 기업들보다도 더 똑똑할 겁니다. 세계적인 기업이 된 이유가 있을 테니까 말이죠.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페이퍼를 통해 강조를 한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을 때 돈을 벌 것 같은 ROI를 더 높여줄 사업 기회가 있는 것처럼 생각이 들 때 그것을 초기에 테스트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실험을 하지 않고 실험 없이 뇌피셜로 계획을 세우는 건 의미가 없을 뿐더러 심지어 위험하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반드시 테스트하고 그 다음에 계획을 세우라는 것이죠. 그 똑똑한 인재들이 모인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초기에 테스트를 하지 않고 그냥 실행했다가 망했던 적이 여러 번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기발한 생각이 있는데 야, 이거 하면은 돈을 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은 하루에도 몇 번씩 들 수 있고 한 달, 1년 단위로는 굉장히 많은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대부분은 결국 실험을 하고 나면 아무 쓸모없는 아이디어였던 걸로 밝혀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우리의 주변만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과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얘기를 주고받고 많이 하죠. 야, 대단한 아이디어가 있는데 하면서 희망회로와 함께 부푼 꿈을 갖게 되는 그런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이렇게 하면 대박을 칠 것 같은데 그런 아이디어들은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마다 한두 개는, 많으면은 수십 가지를 가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나의 그런 아이디어가 과연 정말로 효과가 있다고 밝혀질 비율은 얼마나 될까? 내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들 중에 과연 성공적이라고 밝혀질 만한 것들은 몇 개가 있을까? 저도 여러 가지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되는 아이디어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실제로 과연 그 중에서 몇 개나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죠. 주식 투자로 넘어와서 생각을 해보면 하루에도 정말 마음에 드는, 정말로 좋아 보이는 주식들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재료가 이 정도면은 진짜 대박인데? 차트가 이거는 갈 수밖에 없는 차트인데? 호가창이 엄청난데?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고 굉장히 많은 주식들이 나의 눈길을 끕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생각이 미쳤다면 당연히 매수를 했겠죠. 그런데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페이퍼를 보고 나서는 어떤 생각이 들게 된 겁니다. 과연 나의 그 생각들이 실제로 효과가 있었던 걸까?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건 얼마나 됐을까? 그냥 감으로 하는 것과 그냥 내 생각대로 하는 것과 실제로 테스트를 해봐서 유의미한 결과가 나온 것을 비교해 본다면 얼마나 잘못된 투자들을 많이 했을까? 이런 생각들이 든 것이죠. 그래서 저는 장기 투자가 더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기 투자는 여러 번의 매매를 통해 수많은 샘플을 확보할 수 있지만, 그래서 리트로스펙티브 스터디 정도는 할 수 있죠. 하지만 장기 투자는 샘플의 개수가 극도로 작습니다. 그래서 기껏해야 케이스 스터디 정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는 확률과 통계를 넘어 통찰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장기 투자의 유의미한 성공 방정식을 과연 도출해낼 수 있을까? 굉장히 어렵겠죠. 게다가 타임라인도 길기 때문에 여러 가지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섞여 있어서 올바른 결론을 내기에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야말로 지혜의 영역이고 미래를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가진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성공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장 내일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데 5년 뒤, 10년 뒤, 30년 뒤를 예상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 투자보다 장기 투자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엄청난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 먼 미래를 통찰력으로 자신의 지혜로 꿰뚫어보고 투자를 한 거니까 말이죠. 자, 그래서 HLB를 다루다가 요 마이크로소프트 페이퍼까지 넘어왔었는데, HLB에는 장기 투자자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최근에 드는 생각들을 종합해 보면 굉장히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의 가치를 꿰뚫어보고 먼 미래를 예상하고 투자하는 거니까 확실히 단기 투자자보다는 더 멀리 볼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장기적인 시각에서 미래를 예상하고 투자를 하는 것이라는 거죠.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 투자로 성공하시는 분들은 남다른 뛰어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HLB는 실적들이 가시화되면서 좋은 소식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앞으로도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라며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